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지수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보다는 오늘은 지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제가 생각한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습니다. 1차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선을 제가 봤었는데 830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760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760. 뭐 그 전에 800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 10월 달에 763까지 750 가까이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면은 2020년도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20년도도 이게 중간 달이에요. 중간 달이고 진짜 그 전에 뭐 코로나 때야 말도 안 되게 빠졌기 때문에 뭐 그건 제껴주더라도 제 생각에는 코스닥 기준으로 얘는 650선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도 깨지고 60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너뜨린 거 한순간이에요. 그 차라리 팍팍팍 무너뜨려야 이게 순간적으로 반응이 크게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게 되면은 야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지옥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이 결국에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회복되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뭐 2달, 3달, 뭐 나가서 6개월, 8개월 이렇게 좀 길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코스닥만 봐서도 안 되고 코스피만 봐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코스닥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데 어차피 같이 움직여.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보시면 코스피가 좀 더 내리는 폭이 좀 더 강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위에 이 선 있죠. 이 하락 추세의 천정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천정을 못 뚫었어. 못 뚫고 오늘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얘도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00선까지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2400 밑에 2300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조심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매수는 이게 시장이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수 자체가 뭐 단타를 친다? 이런 거가 안 됩니다. 왜냐면 다 빠져, 다. 다 빠지기 때문에 단타를 치게 되면 이제 장 막판에 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든지 기관이 지수를 받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매수세 물량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큰 수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짧은 수익, 작은 수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수는 이렇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가가 잡혀야 됩니다. 유가. 왜냐면은 우리 실생활에 가장 지금 인플레이션을 주도적으로 올리고 있는 게 유가예요. 기름값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고요. 지금 요거 정부가 이쯤 되면 이제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연중 최저점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정점로.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닙니다. 왜냐면 유가가 안 빠지잖아. 유가가 빠져야 돼. 구체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 지금 요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사들여야 돼. 자, 보면은 왜 그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 각별한 경계심,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늦었어. 미리 했어야지. 왜 항상 발생하고 하나? 근데 발생하고 하는 게 얘네 입장에서 맞을 수도 있는 게 개미들이 손실을 입어야 돼. 누군가 손실을 입어야 돼요. 자,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지며 최저점 기록,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개최됐다. 1280원대 후반까지 올랐다. 3년물 국채 금리도 24%가 올랐다. 국채가 올라가면은 위험자산은 뭐 좀 안 좋고 안전자산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 웃돌며 원래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8.5였다고. 근데 지금 8.6으로 더 올라갔죠. 41년 만에 최고치. 이게 4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일 쇼크를 그대로 좀 재현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경기는 침체가 되는. 물가는 오르지만 그 취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른 물가의 제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물가를 더 올려 버리는 거죠. 기업들은 한두 개밖에 안 팔리니까.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자가 말이 안 돼요. 부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자는 허리가 받쳐줘야지 걔네들이 뭐 제품도 살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허리가 없어 봐요. 뭐 그래서 급빈층이 뭘 하겠습니까? 안 되면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데 뭐 부자들도 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래서 부자세를 그 물게 해달라라고 부자들이 나섰죠. 발벗고. 자, 유럽 중앙은행도 11년 안에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리 인상이 되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을 계속 풀어야지 원래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그 사태 장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지속되며 시장 부담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 이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인상. 원래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해서 조금씩 올린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확 올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 대출을 받은 집 같은 경우는 다 대출 끼고 샀잖아요. 근데 그 집값을 대출 끼고 샀는데 그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집값이 폭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차관은 미국 금리 결과 발표에 맞춰서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즉시 시장 안전 조치를 가동하겠다. 시장 안전 조치를 뭐 어떻게 뭐 할 게 뭐가 있지? 똑같이 그냥 국채 계속 사대고 뭐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네이버 금융에서 증시 자금 동향을 보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8조 원대까지 내려갔다고 신용장구가 보통은 이제 15조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그 바닥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용장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장에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는 8조 원이었지만 지금은 한 15조 원까지만 떨어져도 바닥이 거의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21조거든요. 이게 21조입니다. 21조. 예, 그래서 이게 이틀 전께 집계가 돼요. 오늘 6월 1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거 20조 밑으로는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고객 예탁금. 야, 고객 예탁금 많이 줄었다. 이게 떨어질수록 계속 주식을 산 겁니다. 예탁금은 잔고에 들어있는 금액이거든요. 신용잔고는 아직까지 빠지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아마 내일 만약에 시장이 더 빠져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반대매매 물량 나온 겁니다. 반대매매 못 막은 겁니다. 개인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선물지수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을 좀 따라갑니다. 왜냐면 중국 따라갔다고 치면은 실시간 지수 선물 중국 따라갔다고 치면은 뭐 나름대로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괜찮았거든요.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미국 따라가니까 우리나라도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거 지금 실시간이거든요. 시간 보세요. 11시 18분. 지금 11시 18분에 제가 영상 찍고 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3% 하락 중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10,000포인트를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12,000포인트가 반등 라인으로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했는데 이대로라면 9,000포인트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볼까요? 차트. 이거 월봉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려면 영웅문 글로벌 뭐 요거 이런 걸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키움증권 영웅문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주봉과 월봉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로 봉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0포인트에 이게 허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9,000 얘기하는 겁니다. 9,000. 9,000은 안 되게 8,000까지 내려오겠는데 이거. 일단 만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팍 빠지고 쫙 올라가죠. 똑같이 팍 빠지고 쫙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증시 자금 동향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러분이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바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FOMC 검색을 해서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FOMC 6월달 FOMC를 주시하고 있다. 이게 한국 시간으로 14일, 14일 날 이제 화요일 날 내일은 내일 내일 요거 이제 정례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연설을 어떻게 할지. 근데 14일 이게 새벽 시간인가? 뭐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일장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수요일장에. 자, 그리고 영국 GDP 발표가 또 오늘 있네요. 그리고 미국 금리 결정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올리겠죠. 근데 0.5를 올리느냐 0.75를 올리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거 안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유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유가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실생활의 90%를 유가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뭐 여러분들 기름만 생각할 텐데 석유 기름만 유가가 관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외적으로도 사실 석유나 이런 것들은
되게 조금 관여합니다. 예, 뭐 해봤자 한 10%? 예, 그 나머지 90%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유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세요. 차량 연료로 유통 일단 건거, 난방, 등유, 차량 연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게 화물연대 지금 파업하고 있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피해 규모 약 1조 6천억 이렇게 돼 있죠. 더 불어날 것. 그래서 이거는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경유도 지금 2,000원이 넘어갈 거예요. 경유 가격도. 그러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을 이거 운전을 해도 이게 적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 얘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기름값이 왜 너무 비싼데 이거 운전해봤자 뭔 그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무너지고요. 이게 이제 체인처럼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일단 대출금은 조금 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냥 조금 지금은 시장을 관망세. 이게 떨어진다고 그냥 무작정 손절을 해도 안 됩니다. 예, 손절을 무작정 해도 안 돼요. 그냥 기다렸다가 일단은 왜냐면 지금은 매를 다 맞았잖아. 근데 매 맞은 다음에 손절하면 뭐해? 이미 다 맞았는데. 그러니까 매 다 맞고 나서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야, 너 그래 맞았으니까 앞으로 잘해. 이렇게 된 다음에 기다렸다가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 타이밍도. 예, 근데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은 안 해도 됩니다. 예. 그 올라올 종목들은 다 올라와요. 그럼 저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사도 되는 종목을 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 전략은 일단 그렇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지수 자체, 이거 잘못 눌렀네. 자, 지수 자체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릴 거는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조금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도 좀 늦었어요. 원래 미리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그래서 종목 분석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예, 크게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가가 잡히는 그 시점, 전쟁이 끝나면 유가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름은 사우디, 예, 사우디가 가장 큽니다. 근데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로 갔는데, 사우디 왕자랑 이야기가 잘 안 돼 버리잖아요. 이거 안 끝납니다. 예. 더 갑니다. 더 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일단은 내일은 제가 반대매매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전략을 구성을 할 건데, 일단 저는 조금 몸을 웅크리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예, 나스닥이 지금도 3% 급락이기 때문에 이러면 내일 좀 더 빠질 겁니다. 예, 그래서 반대매매 나오는 거를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는 하면 안 되고요. 저도 매도한 종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후회가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에 매도를 할 수 있을 타이밍이 왔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매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역시 매도를 했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래도 여기를 지켜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2,550, 예,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 830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져가지고 일단은 제 예상이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외국인 비중이 없는 세력주를 좀 믿고 있어요. 그거 먼저 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마련된 현금으로 보유 종목 추가 매수할 거 추가 매수해서 하나씩 탈출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김이사님하고 하고 싶다 말씀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